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지금 다시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스탑과 AMC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2021년 초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1년 때 게임스탑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숏 포지션이 잡혀 있었고, 숏 퀴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게임스탑의 주식에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숏 퀴즈가 잡혔고, 그 과정에서 더 상승하면서 주가가 무려 저점 대비해서 247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2476%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92%가 빠지고 다시 저점 대비해서 약 674%가 상승하는 등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과거 2021년과 동일한 흐름이 잡힐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가는 이미 여기 엄청난 물량과 함께 한 차례 74% 정도 올랐고, 지금 또 프리장에서는 무려 120%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2021년 때의 숏 포지션은 이렇게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숏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만큼 숏 스퀴즈 또한 심했고 가팔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오늘날의 숏은 이 정도로 사실 2021년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과거 2021년 때 보여준 움직임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차트에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은 코엔의 투자 방향성인데요. 보시면은 코엔이 여기 이사회에 조인하고 난 뒤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코엔이 이사회장이 된 뒤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올랐으며, 코엔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자 또 주가가 올랐고, 이제 코엔이 CEO가 되면서 주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가 이게 로링 캐리가 말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적어도 과거의 패턴이 맞다면은 코엔이 주가에 어떻게 또 불을 지피냐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잡힐 수 있으므로 코엔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가가 순식간에 100%씩 오르는 걸 보면은 끌리긴 합니다만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으며, 게임스탑의 펀더멘탈은 사실 매우 안 좋고, 그에 비해 PE 멀티플은 무려 662배를 받고 있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주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게임스탑이라던가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AMC를 상으로는 관심을 끄고 계속 사이드라인에서만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싶다면은 수량과 단타를 치고자 하는 횟수를 철저하게 정해서 진입했다가 나온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물리게 되어 있으며, 한번 쉽게 돈을 벌었다라고 여러 차례 또 재진입을 한다면은 언제 맨 마지막에 될지 모르므로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170달러대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177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저항선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170달러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말지는 저도 모르지만, 우선 5월 17일 기준으로 콜옵션이 여기 175달러와 180달러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 포지션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가 더 앞서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로 오늘은 CPI가 발표되는 날로 CPI의 결과값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스왑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여기 이 수치는 여전히 이렇게 3.4%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CPI의 실제 결과값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여기 나와 있는 수치에 준하는 결과값 혹은 그 이상의 결과값을 대부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컨센이 3.4% 언더인 3.3% 등의 결과값보다는 3.4% 혹은 3.5%의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CPI가 3.5%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깜짝 놀라면서 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3.4%가 나온다면은 여기 보시는 implied volatility가 아래로 녹아내리면서 시장이 기회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변동성에 최소한도로 노출되기 위해서 저의 경우는 오로지 우량주이면서도 저평가인 기업들 상으로만 투자하고 포지션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렸듯이 지금 프라이스 도 셰프의 기준 46.65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4년에 걸쳐서 테슬라는 47.20배의 프리미엄 멀티플을 시장으로부터 받아왔으므로
지금 테슬라는 적정 주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경우는 오로지 테슬라가 저평가일 때만 비중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프라이스 도 CF 멀티플이 이렇게 38.64배를 찍었을 때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금은 약 4월 29일날 공유드렸듯이 157달러대의 평단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파란 색깔 언더인 저평가까지 확실하게 하락하지 않은 다음에야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고요. 상승을 한다면은 이게 제 그릇이라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수량으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수량은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게 비중을 잡았지만 제가 조바심을 딱히 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신사학개미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여기 이렇게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기업을 상으로 투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숙제를 매번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보유 종목과 앞으로의 계획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드릴 계획이고요. 오늘은 이미 상승을 시작한 여기 47%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량주이면서도 제가 저평가라고 판단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요. 저는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인폼을 따로 드렸고 이제는 제 평단가 대비해서 약 7% 정도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은 상태라고 판단돼서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기 이전에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인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매출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가 2023년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이비타도 줄어들고 있으며 프리캐시플로우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이게 트렌드로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하기는 이른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비타는 순이익에서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다시 더해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프리캐시플로우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제외한 값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펀더멘탈은 좋아지지 않고 기업은 악화된 상태로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무려 여기 45.8%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고 악재들이 주가 하락에 따라서 다 밸류에이션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펀더멘탈이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펀더멘탈이 계속 안 좋아질 여지가 크다면은 당연히 기업은 저평가를 받아야겠지만 만약 저평가의 원인이 사라지고 있다면은 저평가인 기업은 다시 얼마든지 적정주가 혹은 고평가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매출액과 이비타 등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부채 부분 때문인데요. 부채 현황을 보시면은 한때 무려 44빌리언 달러에 육박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영진도 이러한 부채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부채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었고 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부채가 무려 30빌리언 달러 언더로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현금 비중은 조금 올랐다는 것 또한 좋은 부분입니다. 재무 상태가 안정이 되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이비타 등 기업의 수익성인데요. 최근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로부터 24년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4년 4분기까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잡힌 컨센들이 전부 상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항공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서 컨센이 상승을 한 것인데 2024년 5월 15일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최근 여행 급증으로 유럽의 제트 연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항공편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약 12% 증가했으며 검정색이 바로 민항기의 숫자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과거의 추세를 보시면은 민항기의 숫자는 7월달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정체가 되었다가 9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약해진다는 것을 봤을 때 24년에 계절적 수요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 만큼 저는 당분간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포함해서 항공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가와 항공 쪽의 상관관계를 보겠는데요. 주황색이 바로 WTI 유가이고 파랑색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조금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원유 펀더멘탈이 약해졌고요. 여전히 유가가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항공 쪽이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 또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5월 2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 분석을 받고 싶으신 미국 주식 기업을 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또 트위터에다가 남겨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추가로 인스타그램에도 인텔이나 스타벅스 등 많은 기업들의 분석을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으니 팔로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